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구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이제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아니면 얼음 알갱이 또는 이제 빙정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물방울이나 어떤 빙정 같은 게 이제 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의 생성 과정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구름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먼저 이 지상에 있는 지표에 있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게 돼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올라가다가 부피가 커집니다. 왜냐면은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집니다. 위로 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서 얘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 팽창을 외부하고 열출입이 없다 하면은 단열 팽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열이 차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단열 팽창을 거치게 되면은요. 공기 입자들이 뭔가 이제 공간들이 더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충돌의 수가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하강을 하게 돼요.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이슬점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응결을 시작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응결이 되니까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물방울이 생기는데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빗방울이고 이만하다면은 구름의 요 물방울은 이제 뭐 이렇다면 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쬐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안 떨어지고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하권으로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얼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얼음 알갱이도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공기 상승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기온 하강이 일어납니다. 단열 팽창과 기온 하강은 이제 쌍으로 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점에 도달을 하게 돼요. 이슬점. 앞에서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슬점은요. 이슬점에 도달을 하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수증기 응결이 시작되는 거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물방울하고 이제 빙정, 얼음 알갱이라고 했습니다. 물방울하고 빙정이 둥둥 떠 있으면 우리는 저것이 구름이구나, 구름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 과정 정확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으로는요,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름이 생성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곧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와 동일한데요. 그 경우를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가열이에요. 지표면이 뜨겁게 가열이 되게 되면은요, 공기들이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상승하겠죠. 그럼 올라가다가 이 과정을 거쳐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공기가 산을 뭘까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이제 공기가 가다가 나 산 타기 싫어. 돌아갈래. 하고서는 돌아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가던 길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공기가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산 쪽에 구름이 생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따공과 차공이 만날 때예요. 그쵸? 따공이 뭘까요? 줄임말인데요.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공은 뭘까요? 차가운 공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날 때도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낼 때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면 따뜻한 공기가 이런 식으로 밀려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높이 소수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제낄 수도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제끼면 밀도가 따뜻한 공기가 작으니까 위쪽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기압이 낮을 때예요. 기압이라는 말을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공기의 압력이다. 공기의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압이 낮다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저기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기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몰려 들어오겠죠. 주변에서 공기가 몰려 들어오면은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솟구치겠죠. 위로 솟구치면서 또 이 과정을 거쳐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니까요. 요거 아닌 거는 이제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로 나온다면은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보통 모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군형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은요, 공기 상승이 강할 때 나타납니다. 공기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 구름이 위쪽으로 솟구치는 모양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저군형 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구름에서는 만약에 이제 비가 내린다면은요, 순환성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모양 그대로 이제 저군형 구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추문형 구름이에요. 추문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상승이 약할 때 좀 만들어집니다. 스무스하게 이제 공기가 올라갈 때, 옆으로 퍼지는 모양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를 우리가 추문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우에서 비가 내린다면은 지속적인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약간 좀 약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슬비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경우가 뭐랑 매칭이 되냐면은 이제 요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만날 때 요 경우에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요 경우에서 추문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도 같이 매칭해서 학습하시면은 뒤에서 배울 때도 한 번 더 이해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더 재밌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구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구름이 어떤 방식으로 외워지는지래요.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지 요 순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생성되는 경우 요거 나오고, 보통 아닌 경우가 뭐 하나 더 나오면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고기압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고기압인 경우에는 거꾸로다가 공기가 하강하거든요. 그러면 구름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아닌 보기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네 가지 명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저군형 구름과 추문형 구름을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들 살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